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와 이게 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 이창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촬영하는 것 같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둘이서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뭐죠?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네. 이번에 새로 나왔죠. 네, 약간의 디자인 변경과 내관 디자인 변경과 더불어서 편의 안전 장비가 조금 강화된 점이 특징인데요. 저희가 이 캠리를 한번 타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최근에 수입차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디젤 판매량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 최근에 이제 가솔린 판매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디젤이 이제 순서가 바뀔 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 토요타 캠리 뭐 워낙 유명한 차니까 접어두고 얼마인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앞에 이 차량의 가격은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높은 트림의 XLE 모델인데 4,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4,28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붙이고 있습니다. 엄청 저렴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비싼 편도 아니네요. 딱 정확하게 수입차, 그리고 대중 브랜드, 그리고 중형 세단,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달고 있는 딱 경쟁 모델은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델에 비해서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캠리 하이브리드가 저렴하기 때문에 막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스펙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차량에는 인라인4 2.5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애킨슨 사이클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전기 모터가 출력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최고 시스템 핫삼 최고 출력은 211마력 정도고요. 최대 토크는 30 정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합산 토크를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연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이제 18인치 휠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7.1km라는 준수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때는 제가 탔잖아요. 네. 17.1 무조건 넘어요. 네, 무조건 넘어요. 아무리 이상하게 타도 무조건 넘어요. 저는 이걸 되게 칭찬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대부분의 제조사들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연비가 약간은 과장되게 나왔어요. 그렇죠. 뻥연비 시절이 있었죠. 연비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상 600km가 찍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탔는데 500km 타면 주소를 가야 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토요타 캠리는 확실히 정직하다? 연비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공식 연비가 보통은 다 높거든요, 실제 연비보다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실제 연비가 훨씬 높아요. 더 잘 나오죠. 네. 실연비가. 지금 저희가 막히는 광화문에서부터 지금 분당 지금도 막히고 있죠. 이 막히는 도로를 왕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립상에 찍힌 연비는 20.4km/L입니다. 17.1km/L를 굉장히 높게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연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차가 어쨌든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네. 바뀐 점은 뭐가 있나요? 일단 외관에서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의 디자인을 일단 보면은 약간의 소소한 변화를 입었죠. 그릴에 엣지 부분이 크롬이 들어갔어요. 원래 그 부분이 크롬이 아닌데 크롬이 들어갔고 사실상 뭐 전 세대랑 외관적인 디자인은 엄청 크진 않지만 기본 디자인 자체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하이브리드 치고도 되게 스포티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를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테일램프 아래로 선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뭔가 공기가 통할 것 같은 그 레이싱카에서 본 듯한 뭐 그런 디자인이 채용이 되어 있고 테일파이프의 디자인이 동그란 원형이 들어갔어요. 보통 원형의 테일파이프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고성능한 퓨어한 고성능 모델들의 이런 디자인이 많이 채용이 되는데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테일파이프가 동그랗게 디자인된 점은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휠 디자인도 되게 스포티해요. 이게 투톤으로 바뀌었죠. 네,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휠 디자인을 보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공기역학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캠리는 반대로 되게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하면서도 그 연료 효율까지 챙긴 점은 되게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이지만 그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죠. 네, 이 차량에는 지금 3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각각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버튼을 각각 마련해서 이런 방식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가 기자용 시승차를 매번 다른 차를 타잖아요. 그쵸. 브랜드도 다르고. 맞아. 그렇다 보니까 딱 차를 타면은 좀 알아봐야 돼. 이게 무슨 기능인지 다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 아니면 모르거든요. 버튼이 너무 많고 기능이 너무 많고 특히 볼보 막 어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세팅하고 이런 게 있어서 공부를 좀 안 하면 내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 도요타의 특징? 아니 뭐 일본 차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실내가 너무 투박하다, 미국 차스럽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물론 이 차가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긴 하지만 이런 투박함이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기능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면을 잘 모르고 나는 내가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이 큼지막하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버튼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조작하기에는 좀 용이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쉽고 투박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능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편의안전 장비 그리고 구성이 조금 바뀌었죠.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크게 변한 거는 그래도 주행보조 장치가 들어갔다는 것. 흔히들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사실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의 감성과는 살짝 맞지 않은, 원래 도요타 슬로건이 운전은 운전자한테 맡기자라는 슬로건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고집을 꺾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히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보조장치를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이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아까 저희가 오면서 이 차량이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둘 다 내린 평가는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쓸만하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도요타에 장착되어 있었던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진짜 보조 정도의 장비였는데 지금은 장거리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운전자에게 마음의 편안함? 약간 얘 믿어도 되겠다 이런 거를 주는 관계가 이제 형성은 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테슬라나 뭐 이 정도 브랜드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장거리나 도심 주행에서 막혔을 때 문자를 살짝 보내거나 뭐 이제 물을 마시거나 이 정도의 여유 시간은 주는 것 같아요, 차가.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 말고도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뭐 이걸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1인치가 늘어났어요. 어쩐지 이게 좀 커 보이더라고요. 이전 모델이 이게 8인치가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9인치가 들어갔고요. 정말 살짝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 가로로 넓다 보니까 확실히 화면 대비, 그 전작 대비는 넓어졌다라는 느낌은 줍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시켜줬다라는 점도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막 엄청 고급스럽다는 아닌데 눈으로 봤을 때 불만은 없고. 고급스러우면 안 되는 브랜드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죠. 그쵸. 렉서스가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렉서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ES잖아요. ES300이랑 뭐 하체 다 비슷해요. 플랫폼도 동일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승차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만큼 이 캠리의 하이브리드가 저한테는 되게 승차감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좋게 다가왔어요. 이런 내장 재질은 내장 재질까지 원하신다, 나는 고급스러움을 원하신다 하시면 렉서스로 가시는 게 맞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실리를 추구하면서 승차감도 원하고 이런 일본 특유의 내구성도 원해 라고 하면은 캠리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남현수 기자님이 지금 타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승차감이 이거는 굉장히 편안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놀랐던 건 생각보다 코너링에서 하체에 롤링이 잘 없어요. 잘 잡아줘. 네, 되게 잘 잡아줘요. 그 점이 굉장히 균형을 잘 맞췄다. 진짜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승차감이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친구가 막상 스포츠 모드를 둔 다음에 코너링을 과격하게 하고 와인딩을 즐길 때는 차체가
울렁울렁하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가 일단은 이 차가 주는 그 기본 플랫폼이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 차량에 적용된 플랫폼이 TNGA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저중심 설계가 됐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2열 시트 하단으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좀 더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서 더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우리 일본차 장점 말하려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내구성. 내구성.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왠지 아세요? 단점이 차를 못 바꿔. 바꿀 명분이 없어. 여보, 나 차 바꿔도 돼? 아직 멀쩡하잖아. 그냥 타. 일본 차는 그래도 내구성 때문에 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제가 와인딩도 타보고 아까 타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승차감 때문에 이 차를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만큼 소프트하면서도 와인딩 시에는 그런 자세를 잘 잡아주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차량을 구매하는 나이대 연령분들이 뭐 높으신 분들도 뭐 한 50대나 뭐 그 이상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젊은 소비자들도 이런 차를 많이 선택을 하는 모델이잖아요. 뭐 한 30대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한 번쯤은 달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평소엔 나긋나긋 하다가. 근데 그 달려줬을 때 차가 받아줄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좋다. 잘 갖춰진 모델이다, 잘 잡혀있는 모델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2열 공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2열 공간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위치를 잡고 있고, 다만 뭐 2열을 위한 편의 장비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공간이나 헤드룸, 숄더룸 이런 것도 다 봤을 때 전혀 손색 없는 공간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아쉬운 점은 없나요, 그러면? 저요? 네.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형 세단이라는 세그먼트가 전체적인 마켓 쉐어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소나타 K5를 사기보다는 투싼, 소렌토를 사잖아요. 그렇죠. SUV가 마켓 쉐어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중형 세단의 마켓 쉐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중형 세단을 사시는 연령층이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도요타의 이 캠리 하이브리드는 대부분의 40, 50대 분들이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타던 분들, 그런 분들은 도요타 사요. 왜냐면 타봤으니까 그렇죠. 만족해. 나 10년 동안 고장 안 나서 이거 또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40, 50대예요. 근데 저는 도요타라는 브랜드에서 타겟층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요타가 이 차를 출시하면서 이거 20, 30대한테 팔 거다 라고 출시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편의사양의 옵션은 진짜 조금이라도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뒷자리? 그래, 어차피 저 뒤에 안 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통풍 시트는 넣어줬어야죠. 1열에 1열 통풍 시트랑 조수석의 전동 시트, 이 두 가지 옵션을 조금이라도 넣어줘서 출시를 했다면 그래도 20, 30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더 커졌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게 동감하는 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끌린다 라는 느낌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박해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일단 막상 타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쵸.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도요타 이거 타면서 만족했잖아요. 맞아. 승차감 만족했고, MVH 소음이 진짜 없어요. 맞아. 정숙하고, 저는 진짜 마치 렉서스 ES300을 탔던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타보면 알아. 근데 이 차를 오래 타봐야 알아. 맞아요. 이 내구성은 말이죠, 우리가 5년 막 10년 타서 막 몇십만 킬로미터 탔는데 그동안 고정이 없어. 야, 이 차 진짜 좋다. 나 다음에도 도요타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알아요. 이 차 좋은 거 아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변론을 조금 하자면 이 도요타라는 브랜드의 특성상 아무래도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장고장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차를 엄청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도요타가 보여주는 헤리티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도요타가 보여줬던 헤리티지를 보고 나서 미국인들은 그 차를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요타 캠리를 한 가지 총평을 드리자면 이런 헤리티지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사시는 분들의 성향이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싫어하세요.
아, 중고차는 사면 고장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졸이는 게 싫다? 아무 걱정 없이 차 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평생 탈 동안 이 차 팔 동안 아니면 폐차할 때까지 속 썩일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진짜. 어디서 느꼈냐면요. 누유가 없어. 자동차는 누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이 뭐 엔진에 가스켓을 연결하는 게 사실상 뭐 금속과 금속끼리 가스켓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고무를 쓰는 가스켓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무 가스켓은 열의 변형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되거든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간극이 생겨요. 그렇죠. 그 사이로 누유가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불가합력이야. 아무리 좋은 브랜드여도 누유는 돼. 근데 도요타는 누유가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제 친구가 7년 된 도요타를 샀는데 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와 이게 뭐지? 힘이구나. 어쨌든 도요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만은 크게 없는 모델이라서 아마 사시면은 후회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